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 CES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만나뵙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네, 코엑스 아닌가요? 흡사 유사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너무 비슷해서 깜짝 잠시 놀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뭐 CES 2023에서 뭐 여러 기술들이 특히 뭐 메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22년도 대비해서는 뭐 월반하는 모습들, 기술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가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수급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말랐다. 투심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장이 좋을 때는 CES 2021 당시 때는 그때는 이제 못 열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2022 때는 되게 잘 갔었어요.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P2E 게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부분들. 그래서 CES 관련주들은 뭐 그냥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표가 뭐 잘 나와도 떨어지고 뭐 못 나와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애매해요. 실적이 안 좋다. 근데 뭐 또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고, 뭐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죠. 예.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전에 단기 저점, 그러니까 2주 전에 저점 구간을 박스권 하단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IB 은행들이 투자 은행들이 뭐 S&P 500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3,500, 3,600까지 빠질 것이다. 뭐 이제 대다수 전망치가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단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뭐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지표가 좀 나와 있죠. 예. 그 비농업 고용 지표 진짜 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예,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연준이 또 긴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가 그리고 어제 이제 연준 이제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 투표권에 사라지는 블러드 연은 총재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잡히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이제 투표권이 없거든요. 사라졌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매파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자꾸 그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탠스를. 왜냐면은 통상 투표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 거의 뭐 그냥 투표권이 없어져도 뭐 더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들 새벽 3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주가가 또 하락이 나온 거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빅테크 실적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1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테슬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들이 좀 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이 또 잘 안 나오면 또 잘 안 나온 대로 또 밀릴 것이고. 오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예, 장전에 8시 한 40분 넘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반토막됐다는 또 소리도 있어요. 지금 뭐 그 외국계 은행에서는 전망 보고치가 이번 분기 실적 아주 박살날 것이다. 예. 박살 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겠죠. 예. 왜냐면은 예, 지난번에 이제 2,500일 때 넘어갈 때는 사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2,200 레벨이니까 이제 사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간들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감정 소비를 좀 버리시고 기계적으로 60월선 아래 쪽에 있으면 기계적으로 매수해 놓고 그리고 뭐 박스권 상단이 뭐 2,400이 될지 뭐 2,500이 될지 2,600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면 다시 또 팔았다가 다시 또 사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기 전에 네. 현재 시장의 돈이 이미 말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이 생겨야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장은 하고 있지만 실업이라는 고통의 단어가 사실 진짜 현실이 됐을 때는 상하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연준도 사실 이걸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호되게 하기보다는 조금 적어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없을까요?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는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연준이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중고죠. 인플레에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때려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이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금 빠르게 단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진짜 대폭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월가 100년 역사상 금리 인하를 통상 금리 동결하고 나서 언제 진행이 되느냐, 약 9.7개월 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뒤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5월, 6월까지 뭐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한 이맘때쯤이나 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죠. 스탠스를 보여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난번 골드만삭스도 금리 인상을 이제 2월, 뭐 3월, 5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 한 번씩. 근데 금리 이제 보시면 이제 4.5, 현재 4.5죠. 4.5에서 4.75. 이 확률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6일이에요. 오늘 1월 6일인데 2월 2일 날 이제 FOMC 발표를 하는데 금리를 발표하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90%예요.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또는 동결할 확률. 1회. 근데 1회 인상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5% 정도를 본다고 하니. 근데 만약 금리를 동결해버리면은 시장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 한 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5%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보다는 기준금리, 최종 기준금리 도달을 어느 정도로 마무리 칠지, 그럼 금리 동결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 때 한 3번 정도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고 5.15니까 터미네이트가 그럼 5.25잖아요. 3번 정도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그 앵커 브리핑이 아니고 그 앵커를 화요일 날 임시 앵커 했을 때 최영호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뉴질랜드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를 먼저 시행한 국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총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를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때 뉴질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약간의 노코멘트성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7월, 8월 달에 모든 은행 총재들이 월가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티타임도 가지고 했고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가서 건너가셔서 파월 연준이랑 만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모종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뉴질랜드가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로 목표 타겟을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뉴질랜드 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도 일부러 유도한 듯한 모습을 그런 발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신년사에서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경기 침체 없이는 고물가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도 많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 큰 경기 침체, 큰 경기 침체죠. 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큰 경기 침체 없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을 확 그냥 다운을 시키려면은 경기를 한번 탁 망가뜨려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년사에도 또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숙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재미없어서 좀 재밌는 자료 준비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희한하죠. 달러가 1270원, 60원대, 1300원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1200원 위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좀 강달러예요. 네. 1200원 위는 강달러고 1200원 아래는 약달러거든요. 원화 강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은 1300원, 1400원대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사람이. 예,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 달러 매도.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달러 매도, 그러니까 초록색 바가 달러 매도거든요. 달러 매도세가 지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달러 매도가 강해졌던 부분들이 바로 20년도였었어요.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단행했을 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매도세가 계속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다음은 보겠습니다. 다 반대로는 유로가 올라가고 있죠. 유로화가. 예,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로화를 매수를 하는 거죠.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유로화 지수가 페리티가 지난번에 뭐 1.0 깨졌다가 지금 1.0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 달러가 만약에 여기서 잠재적으로 떨어지려면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전쟁밖에 없어요, 이제는.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확대되면은 뭔가 금, 은, 뭐 달러 이런 안전자산들의 심리가 막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 유로를 많이 매수한 상황인데, 그럼 이게 유로가 빠지면서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죠. 다 반대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확전이 계속 되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전면전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면전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국지전 뭐 이 정도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전면전 또는 나토가 개입하는 경우 뭐 이러면 이제 소용돌이 빠지면은 당연히 유로화를 팔겠죠. 메이저들이 유로화를 팔고 달러를 이관하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모델은 원달러입니다. 예,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 1월, 2월, 3월 정도 되는데 바로 들어가겠네요. 쉬는 타임 없이. 예. 네. 네, 원달러인데 원달러 월간 타임 모델을 보겠습니다. 1월 달 반향 변경이 있고요.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달은 00. 그러니까 1월 달에 뭔가 반향이 이제 뚜렷하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2월, 3월까지 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달러가 지금 12월까지는 최저점을 찍고 최근에 스근스근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향 변경이 좀 잡혀 있습니다. 50% 정도. 그래서 1월 달에 달러가 치고 가는 모습들,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2월, 3월까지 상승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타이밍 결론 도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를 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계량 모델상으로 말씀드립니다. 1238.2원 이하로 1월 종가를 마감해야지 강달러 장세가 끝납니다. 네, 강달러 장세가 끝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봤자 1,300원대도 못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1,300원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238.2원 이하로 1월 종가를 형성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1월 달에 1,329원 이상으로 종가를 이상으로 마감하면은 다시 전고점 뚫으러 갈 겁니다. 네. 이유는요? 뭐 제가 만든 모델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항상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나서 이유가 딱딱 출현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계량 모델의 숫자를 근거로 트레이딩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면서 원달러 월봉 차트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오늘 월봉과 원달러 타이밍 모델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무료 방송도 하실 거죠? 네, 뭐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예, 오늘은 이제 집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없고 녹색 밴드 있으니까 녹색 밴드에다가 제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코멘트나든지 주요 뉴스들을 올려드리니까요. 녹색 밴드에다가 MBN 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MBN 골드 신광섭 매니저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 더 해볼까요? 네, 뭐 미국이 좀 빠졌는데 야간 선물이 별로 안 빠졌어요. 네,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0.2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이제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폭락 나왔으니까 큰일 났다는데 미국은 버티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하단을 지지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저점 한번 깨러 가려고 했다가 지금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바이더디. 그러니까 2200 레벨에서 또는 2200이 깨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정 레벨 주가는 2400이에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2400이기 때문에 여기서 2300, 2200, 0.2, 0.20%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보시면 PBR이. 그러니까 당연히 2300 이하 레벨이면 사야죠. 그럼 막 빠지면 사는 거죠. 감정적으로. 감정적 소비를 버리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을 움직이고 살 때다. 저 2,500일 때 사지 말라고 할 때는 욕 먹었고 또 2,200대 와가지고 2,100 깨지니까 뭐 또 사라고 할 때 욕 먹고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여쭤볼 텐데요. 시장이 지금 작년까지 지금 금방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들도 막 크다 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네. 인플레 상황에서 사실 맷집을 좀 키워왔는데 작년만큼 말을 좀 들을까요?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질문은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왜냐면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유가는 뭐 상반기까지는 재미없는 흐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유가 150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많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